차량이 불에 타서 전소를 했고 보조석에 있었던 승객은 불에 탄 채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서 운전자가 묘연히 사라진 겁니다. 도주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결국 열 몇 시간이 지나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, 얼마나 사건 현장이 처참했는지 사건 현장 영상부터 만나보시죠. 지금 보시고 있는 흰색 모닝 경차가 앞에 있는 큰 트럭을 들이받고 완전히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불에 탄 장면입니다. 화재 조사, 소방당국도 출동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흰 차가 까맣게 보였고요. 저 옆에 보조석에 결정적으로 탈출하지 못했던 동승자가 저 안에 앉아 있었는데 화마에 휩싸여서 이 동승자는 목숨을 잃었다는데, 그런데 사건에 출동해 보니까 운전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. 불에 타고 있는 동승자를 버려둔 채 운전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? 이 사건의 전말 함께 살펴보시죠. 그젯밤 9시 20분 용인이에요. 한 도로를 달리던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6.5톤 화물차 추돌 뒤 화재가 발생합니다. 운전자 정모 씨 30살이에요.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좀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은 했긴 했군요. 또 구조를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. 불길이 커지니까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도망갔다. 결국 동승자 이 씨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알고 봤더니 사고 차량은 또 숨진 이 씨 소유. 사건이 좀 복잡해져요. 경찰이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수사망을 좁혀가자 정 씨가 도주 하루 만에 자수를 합니다. 백규정 팀장. 정 씨와 숨진 이 씨 어떤 사이입니까? 네, 사실은 물류회사에 10년 동안 직위 친구이고요. 같은 또 룸메이트입니다.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는. 그리고 둘이 다 이제 미혼으로 밝혀졌습니다. 용인 경찰서에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,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한테 어떤 흥결사항이 있을 때 큰 예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친구 사이니까, 막역한 사이니까 술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장소로 가서 술을 먹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동을 하다가 내가 지금 술이 좀 더 됐으니까 너가 운전해라라고 해서 운전하다가 그래서 이 차 소유가 숨진 이 씨 소유였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6.5톤 그 트럭을 추돌을 했는데 사실상 충분히 구조가 가능하다는 전언이 있어요. 그래요? 예, 이제 불길이 났지만 충분히 끌어낼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조를 포기하고 도망을 갔느냐? 본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걸 그 처벌 때문에 도망을 간 거라는 이제 수사 결론이 나왔는데요. 아니,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. 그렇습니다. 음주운전 처벌 받아도 10년직이 내 친구 구조를 해야죠. 그런데 도주를 해버리면 불길 속에서 내 친구는 사망을 합니다. 이렇게 무정하고 매정하고 정말 그 워딩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비겁하게 도망을 해야 됩니까? 내 친구를 두고 결국 사고를 내고 그다음에 불길이 번지는 그 차량에 내 친구를 두고 도주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? 이분은요,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이 징역형을 살아야 됩니다. 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조건이 있겠지만은, 자, 보세요.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? 예. 그 부모의 아들, 30여 년 동안 키우고 지금 직장 생활을 아들을 잃는 슬픔. 그 다음에 본인은 또 어떻게 해요? 본인 또 부모는 내 아들이 교도소 가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, 양쪽 가정의 모든 슬픔과 고통, 비애를 주는 이런 결과,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, 무면허운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이 반복하는 행태,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이 도망갔던 운전자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경찰 진술 내용 저희가 취재했습니다. 둘이서 술 2병 시켜서 나는 3잔 마셨다. 저는요, 이게 좀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둘이서 술 2병 시켜서 나는 3잔 마셨다. 이게 뭡니까? 나는 음주는 음주인데 제가 더 먹었어요. 그 얘기로 저는 들려요.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도망갔다. 언론 보도로 친구 소식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했다. 저는 이 정 씨가 언론 보도로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았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, 김관섭 변호사님, 전 저 말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미 불길이 커지게 번졌고 이 정 씨가 도망갔을 때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을까요? 지금 아까 그 모니터에 나온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뭐 죽었기 때문에
친구가 사망했기 때문에 술 얼마 마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. 나는 세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. 그래서 자기 죄책을 굉장히 가볍게 하려는 거고, 그 다음에 불이 나서 구조하려는데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친구가 사망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. 알았죠.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친구를 그 자리에서 이제 방치해서 결국 사망하게 한 건데,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윤창호법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음주운전이 생기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특가법 도주 차량 중에서 이제 사망케 한 거기 때문에 예.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. 최하가 5년 이상이에요. 어휴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5년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피해자 저대로 방치를 하면 사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처벌할 때 이건 살인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봐요. 처벌수위 더 높여야 된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본인은 음주운전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음주운전을 저가 입증할 방법이 없죠.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지만 저것은 거의 준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5년 이상이지만 예. 무기징에 가깝게 한 적어도 몇십 년 선고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. 참 이게 백희중 팀장님 10년지기 친구 있으시죠? 네, 있습니다. 저도 10년지기 친구 3명이 있는데 정말 형제같이 지내거든요. 3명 다 아들 하나 있는 집에 그 부모님들끼리도 친구들끼리 가서 인사드리고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인데 이 두 분이 10년지기 친구일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또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그렇습니다. 사이였다면서요. 아니 10년 우정이 이렇게 허망합니까? 네. 사실 이제 우정이 그 술로 인한 음주운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제가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게 가슴이 아닿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광상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죽은 친구 너는 너고 나는 형사처벌 좀 가볍게 받자.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. 술을 드셨죠? 네, 먹었습니다. 어떻게 했어요? 2병 중에 나는 딱 석 잔밖에 안 마셨어요. 이건 뭐냐면 예. 친구의 죽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안중에도 없고 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좀 약하게 받자는 의미거든요. 예. 과연 이게 정말 10년지기 친구인가요? 그리고 그 나로 인해서 사망을 한 그 부모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내 부모도 무슨 죄며 상대방 친구의 부모는 또 무슨 죄입니까? 정말 작은 실수 이런 게 예견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한다. 그래서 나의 흥결을 절대로 현실에 반영시키지 말고 제발 음주운전,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더 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. 도망을 갑니다. 그 가벼운 처벌 어떻게 보면 사망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거든요. 제발 이런 행태 이런 걸 좀 조심하고 유념해서 정말로 사망사고 내지 않는 예. 그런 어떤 잘못, 미스테이크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이 정 씨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친구 얼굴 어떻게 볼지 그게 두렵지도 않을지 한번 경찰이 한번 되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슈에스처 Y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